포토샵 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오늘 배열이라는 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array라고 해요. 이제 조금 파이썬, 사실 지금 파이썬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파이썬의 문법에 지치실까봐 사실은 설명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좀 실습을 각자 제가 보여드린 코드 이외에 좀 응용하신 코딩을 해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그때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문법을 다 배우시고, 즉 영어 문법을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회화를 하기 시작하면 문법에서 지치신다고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다 마스터하시고 포토샵을 오려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다가 분명히 지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 방법을 택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습을 좀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작가들 뭉크, 샤갈드가, 루벤스, 피카소 여러 작가들의 이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수 이름을 artist name 1, name 2, name 3, name 4, name 5 변수를 다 따로 만들어서 그 놈을 다 alert로 화면에 찍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뭉크부터 피카소까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디버그 콘솔이 열렸군요. 이거는 또 똑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뷰라고 가시면 그 화면에 어떤 창이 보일까 뭐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좀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디버그나 같은 것들은 실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여기서 출력 결과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포토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력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변수 이름을 잘못 적었다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뭐 artist name이라는 게 undefined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면 밑에 이제 이 output이라는 탭에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줄번호를 확인하시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디버깅 중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이 실행을 종료하는 겁니다. 스탑 버튼 누르시면 이제 원래 정상으로 돌아오죠. 화면이 공간이 부족하시면 X로 밑에 있는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OK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관한 비슷한 정보들을 위해서 모든 변수 이름을 따로 만들어 버리면 변수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실제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배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열을 쓰시면 돼요. 배열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배열도 똑같이 변수니까 배열해서 어떤 넘버 변수를 저장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numbers에서 원래는 10 이렇게 값을 대입하죠. 그렇지 않고 배열은 브래킷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합니다. 숫자를 여러 개 적어 본다고요. 이게 배열이에요. 그러면 배열의 특정 요소, 즉 3이라는 값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alert로 한번 보죠. 배열 이름을 쓰고요. 배열은 똑같이 대괄호로 안에 숫자 하나를 적어서 0번 배열, 넘버즈 배열의 0번째 항목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보시면 배열은 인덱스, 첨자라고 하죠. 첨자라고 합니다. 첨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 한다고 그러고요. 배열은 무조건 인덱스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배열이 총 7개의 항목인데 7개 항목일 땐 0부터 6까지의 인덱스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인덱스를 하면 해당하는 인덱스에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위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했으면 비슷한 앞에 매칭되는 글자가 나오죠. 이때 여러분이 적당한 본인이 원하는데 탭키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째 항목을 alert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출력하고 싶으면 alert하고 numbers에 탭하시면 이렇게 인덱스를 주지 않으면 별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앞에서 5명의 출력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고요. 숫자가 0번째 숫자 항목은 3이고 1번째 숫자 항목은 4가 되죠. 그래서 3과 4가 출력되고 마지막 문장에 의해서 별의 전체 값이 출력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alert 한번 보셨던 거 기억하면 이렇게 하면 제로스 넘버 이렇게 뒤에 팝업 윈도우의 타이틀 바를 할 수 있죠. first number 여기 괄호가 여기 있군요. 예. 그리고 all numbers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이 문장들은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단체로 선택할 때는 이렇게 단체로 선택할 때는 주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시고요. edit 가셔서 toggle block comment 라인 카멘트는 슬래시고요. 블록 카멘트는 슬래시 별표로 둘러싸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Shift Alt A 핫키를 외우시면 좋은데 자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메뉴로 오셔서 클릭하시면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석을 해제하고 싶으면 마우스 선택하시고 에딧 가서 토글 시키시면 없어지죠. 그래서 주석을 토글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뭐 특정 줄을 토글하고 싶으면 해당 줄에 가서 에딧 라인 코멘트 토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글을 많이 쓰실 거면 우측에 있는 핫키를 외워 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놈을 실행하면 3 뜨고요. first number 4고요. all number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떤 값들을 배열로 가지시면 굉장히 쓰시기 편한 환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르게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지금 어떤 배열 변수를 만들면서 어떤 값을 담을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배열 변수를 만들면서 값을 초기화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면서 어떤 값이 들어갈지 만드는 상황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artist names라는 배열을 만들고 싶은데 그놈은 array다 라고 하고 5개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놈은 배열을 5칸 방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기만 하고 값은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코드가 계속 진행되다가 언젠가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artist names의 0번째는 뭉크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서, 즉 만든단 말은 대괄호로 여러 개의 값을 써주면 그게 배열이에요. 요 놈은 이제 숫자형 배열이고요. 또는 뭐라 할까요? animals라고 하고 배열을 만든 후에 예를 들면 dog 이렇게 하면 얘는 문자열 배열이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을 생성할 때 배열의 값도 알 수 있는 상황에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열을 빈 방을 만들고 원할 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일단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설명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방법을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배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배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써먹기 위해서죠. 당연히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걸 써먹을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에디트 메뉴 또는 이 셀렉션 메뉴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셀렉트를 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셀렉트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요.
아까 저희들이 이렇게 셀렉트를 했었죠. 셀렉트를 하면 셀렉트된 영역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럼 여기가 릭탱글, 직사각형이면 1번, 2번, 3번, 4번 4점의 X좌표, Y좌표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포토샵에서 그러나요? 이쪽 축이 X축이고요. 이쪽 축이 Y축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 상단이 0,0. 제가 지금 이렇게 배열처럼 표현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는 릭탱글이 정해지면 1, 2, 3, 4 순으로 좌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좌표라는 건 X, Y 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좌표를 표현하려면 숫자 두 개가 배열로 내부적으로 표현된다고요. 근데 이런 배열 값이 4개가 되죠. 여기도 X, Y가 있을 거고 또 X, Y가 있을 거고 즉 제가 성질이 급해서요. 즉 값 4개가 있다고요. 이게 또 배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인데 배열의 항목이 또 배열이죠.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다차원 배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배열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는 다음 영상에 찍을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렉션 하는 그 4개의 좌표점을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실제 요 놈은 여기 대괄해서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입니다. 그죠? 배열인데 배열의 한 항목이 또 배열이에요. 그래서 다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을 말합니다. 배열의 항목이 또 배열이니까. 그래서 요 놈은 아까 1번째 XY, 2번째 XY, 3번째 XY, 4번째 XY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4개의 점을 설명하는 순서가 있어야겠죠. 즉 요렇게 릭탱글, 직사각형이 있으면 1, 2, 3, 4 순으로 좌표를 매겨줘야 됩니다. 그 좌표가 요렇게 다차원 배열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배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걸 다 이해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배열을 이용해서 조금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셀렉션해서 컨트롤 C 하면 카피가 되죠.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페이스트가 되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돼서 이렇게 오버레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트 된 값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영역을 셀렉션하고 클립보드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 것까지를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꼭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배열에 대해 알아오시고 요 다중 어레이에 대한 이해를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면 구글 가셔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링크인데요. w3schools.com에 가시면 뭐 HTML이나 CSS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들어보셨나요? 뭐 등등, 뭐 PHP 들어보셨나요? 여러 개발 언어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시면 자바스크립트 각 항목, 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변수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터 알고 싶어. 쭉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로 된 사이트를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물론 한글로 설명된 사이트도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저는 영어로 된 사이트가 조금 설명이 간결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 읽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면 영어 사이트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권해드리는 건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예요. 배열을 보시면 쭉 설명이 있습니다. 가급적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try it yourself라고 누르면 실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습 예제는 뭐 HTML이라는 태그가 있는 거로 봐서 HTML 문서, 즉 웹 문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걸 웹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W3 Schools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실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롬 웹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를 쓰시면 오른쪽에 점점점
설정 버튼이 있죠. 점점점을 누르시면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그 놈을 눌러보시면 크롬이 현재 접속한 그 사이트에 관련된 어떤 웹 문서 코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웹 코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에 보인다라는 건데, 이제 웹 프로그래밍, 사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실제로 다 마스터를 하시면 단순히 포토샵뿐만 아니라 웹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오른쪽 메뉴 중에 콘솔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이야? 16초. 여기 변수를 선언으로 값을 넣었는데 undefined 라고 나오는 문장은 일단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프롬프트가 나올 때 계속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A는 A 더하기 20 하면 A는 이제 30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값은 마지막 문장의 결과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은 요 undefined라는 값이 나오면 일단 무시하십시오. A는 30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까처럼 해보시면 됩니다. bar 해서 numbers는 1, 3, 2, 4, 5 뭐 이런 값을 넣어보죠. 여기가 대괄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럼 alert 해서요, number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1324라고 이렇게 배열이 나오죠. 여러분이 포토샵에 나오는 윈도우랑 조금 다르지만 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연습용도 좋지만 크롬 웹브라우저 원래 있으실 거니까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점점점 설정 메뉴 가셔서 도구 더보기 가셔서 개발자 도구를 누르시고 거기서 콘솔이라는 곳에 나오면 이 프롬프트 상에서 실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팅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론은 w3schools.com에서 해보시고 실습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시면 크롬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사용법 또 한번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고요. 답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레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포토샵에서 어레이 실제 사용하는 예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